세상의 모든 덕후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심장, 그리고 덕후의 심장. 이것은 우리의 두 번째 심장을 바치는 이야기. 시공을 넘나드는 덕토크, 닥치고 덕후, 닥덕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입니다. 그 설날 다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밀린 닥토크 꼭 들어주시고 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담비님, 쌀로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수줍게 또 인사를 하셨어요? 의도한 거 없는데요.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네.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전 회차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앞으로 닥토크의 고정 게스트로 나와주실 정희진 성우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짜라잔. 안녕하세요. 웰컴. 정말 고정이에요? 고정이에요. 예. 네. 저희 마음대로. 네. 그렇게 됐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됐어요. 네. 담비님 알고 계세요. 네. 아니, 사실 어떻게 코너 소개, 어떻게 뭐 하면 좋을까, 이런 걸 굉장히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의진 성우님의 네. 그런 경력을, 또 수많은 경력이 있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네. 경력을 살려서 오랜만에 그 아나운서 시절로, 예, 회귀하는 건 어떻겠냐는, 네네네. 몰랐던 것처럼. 아니,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네. 네, 어떠십니까? 좋죠. 네네. 네. 좋고, 한편으로는 또 떨리고. 왜냐면 이제, 뉴스를 주셨어요. 네네. 네, 뉴스를 주셔서, 간만에 뉴스 리딩 하는 거여서, 그래요? 초독이거든요. 마치 시험을 보는 것처럼. 어머. 저희 카메라 테스트 때, 이렇게 안 주다가, 보지도 않았던 글을 이렇게 쓱 내밀면서. 그치. 대본을 빨리빨리 내놔라. 네. 아니, 대본은 저 빨리 내놨어요. 제가 안 읽었어요. 제가 일단 우선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네. 아유, 그러면은 이제 또 시원하게 예, 뉴스 새로운 코너로 한번 네. 청취자들과 만남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내용은 순정 만화의 귀환, 추억의 지갑녀는 3040, 일본 인기 만화 주술회전 표절 논란에 이어 우익 논란까지 점화된 이슈, 그리고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 열차편, 2월 3일 IMAX 4DX 개봉 확정, 카카오가 일본 콘텐츠 공룡 카도카와의 최대 주주 등극한 소식까지 화제성 만발한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트로의 이슈가 여전히 강세인 가운데 순정 만화의 귀환에 관련된 기사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지갑녀는 3040 세대들이 늘어남에 따라 만화책에도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30대 직장인 성모 씨는 어릴 적 재미있게 봤던 세일러문의 완전판이 출간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출판사 세미콜론은 최근 다키우치 나오코의 세일러문 완전판 총 10권을 국내 최초로 출간했는데요. 최근 27일 기준 예스24 만화 분야 20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예스24 관계자는 추억의 명작 만화인지라 기다렸던 독자가 많은 것은 물론 고객 연령층도 높아지면서 해당 세트를 소장하는 구매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과거 만화를 보면서 성장한 독자들이 구매력 있는 30대에서 40대가 되어 지갑을 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책의 연령별 판매 비율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68.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40대가 12.9%, 20대가 11.1%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소녀전사 세일러문을 비롯해 아르미안의 내 딸들 등 1980년에서 2000년대를 풍미했던 추억의 순정 만화 고전들이 완전판으로 출간된다는 소식에 반응은 매우 폭발적인데요. 세일러문은 출간과 함께 서점과 베스트셀러 순위에 이름을 올렸고 아르미안의 내 딸들은 크라우드 펀딩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알라딘에서 2019년 이후 진행한 70여 건의 북펀드 중 최고 금액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추억을 공유하는 고전 만화책들이 인기를 끌면서 출판사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만화책 재출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3040들의 지갑 입구가 바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업계의 가장 뜨거운 논란 중 하나는 바로 일본의 인기 만화 주술회전이
이토준지의 소용돌이 표절 논란에 이어 우익 논란으로까지 번진 건데요. 문제의 발단은 주술회전에 등장한 기술명 때문입니다. 새를 강제로 목숨을 끊게 해서 적들에게 명중시키는 기술을 카미카제라고 쓰고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당 기술을 알려준 이는 나를 위해 죽어주겠니? 라는 대사를 남겨 실제 카미카제 특공대를 모티브로 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2018년부터 주간 소년점프에서 연재 중인 아쿠타미 게게 작가의 주술회전은 현재까지 총 14권의 만화책이 발매되었고 인기에 힘입어 애니메이션도 제작 중인데요. 이런 논란들을 의식해서 원작이 수정 반영이 된 작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세 번째는 전회차 때 한참 열띤 토크를 나눴던 귀멸의 칼날에 대한 소식입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예매율 1위로 개봉된 가운데 2월 3일 아이맥스와 4DX 개봉을 확정지어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 팬분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 되겠는데요. 27일 개봉된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은 누적 발행 부수 1억 2천만 부를 돌파한 만화 귀멸의 칼날의 첫 극장판으로 어둠 속을 달리는 무한열차에서 귀살대와 예측 불가능한 능력을 가진 혈귀의 일생일대 혈전이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대급 액션 스케일과 밀도 높은 연출력이 호평을 받았던 만큼 아이맥스의 밝고 선명한 화질의 대형 스크린은 물론 풀 사운드가 벌써부터 기대감을 상승시킵니다. 역동적인 액션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4DX 효과 등이 생생하고 압도적인 몰입감을 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기업 카카오가 일본 유력 콘텐츠 기업 카도카와 코퍼레이션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26일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카도카와의 주주 명부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도카와 주식 517만 8,300주 7.3%를 보유, 최대 주주로 등극해 있습니다. 카도카와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잡지, 대중소설 등 일본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자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 덕후들에게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최대 주주로 확인된 카카오에게 업계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카카오가 일본 현지 콘텐츠 서비스 피코마에 활용할 원천 스토리 IP 수급을 위해 카도카와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후 양사의 제휴폭이 깊어지며 일대 주주 등급까지 이뤄지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이 같은 행보는 네이버가 원천 스토리 IP 수급을 위해 캐나다의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 왓패드의 지분 전량을 거액에 인수한 것과 맞물려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빠밤. 네, 이 뉴스 오랜만에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게. 아니, 너무 멋있어요. 이것이 뉴스가... 바로 찐 프로의. 네. 근데 되게 빨리 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게 약간 속보처럼 속보 느낌으로 좀 갔는데 근데 다른 느낌을 원하신다면 아니에요. 이게 뉴스가 네. 속보, 맞아요. 라디오 뉴스, TV 뉴스 약간 조금 다르죠. 달라요. 네. 네. 저희 닥덕구들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저 역시 성격이 급한 관계로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대본을 너무 급히 받아서 이제 지금 처음 읽으면서 내용을 지금 초독으로 정말 시험 보는 것처럼 쭉쭉쭉 가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마음에 달렸네요. 시험에 붙을 것 같은가요? 저는 원래 오디오 아나운서가 아니라 비디오로 붙었기 때문에 저는 비디오로 늘 카메라 테스트를 비디오로 이게 나뉘어져요. 오디오형 합격자와 비디오형 합격자가 나눠지는데 저는 뭐 비디오형이라 자부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그럼요. 네. 지금 오늘 총 4가지 뉴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뉴스부터 좀 하나씩 짚으면서 저희 좀 토크를 해볼까 봐요. 네. 자, 첫 번째가 바로 순정 만화의 귀한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 너무요. 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인터뷰한 송 씨가 아니고 정씨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또 어릴 때부터 그 순정 만화를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만화 잡지 아시죠? 윙크. 밍크 등등. 제가 그러니까 뭐 IQ 점프나 소년 챔프도 사서 봤지만 순정 만화도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맹활약하셨던 만화가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황미나님, 너무 이미라님, 그렇죠. 신일숙, 뭐 여기 나오는 뭐
또 네네. 많은 분들 네네. 네, 좋아합니다. 뭐 같은 그 타이틀에 잡지도 있었지만 르네상스라고 문화 부흥기. 그래서 그때 막 인기가 많았던 작품들이 네.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명작들이기 때문에 그쵸. 시대를 타지 않는다. 네, 세일러문 완전판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네. 이게 세일러문이 발간이 굉장히 오랜만에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TV 방영 당시에 정식 발매 이후로 근 10여 년간 만화책이 발매가 안 돼서 이 한국어로 번역된 정식 발매판이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100만 원 가까이 막 치솟기도 하고. 이게 수요가 웬일이야. 적다. 네. 아니,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적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네. 정식 발매판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여점판도 막 엄청 고가에 막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이랬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번역이 돼서 만나볼 수 있어서 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맞아요. 이거 다른 질문인데 네. 그렇게 되면 새로 나오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나요? 전 그럼요. 것들은? 어쩔 수 없죠. 없었으니까 네. 귀한 거지. 그쵸. 왜냐하면 그게 만화책이 막 상태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그냥 다시 추억을 돌이키고자 보려는 분들이 많으셨던 보고 싶어도 못 네, 보니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완전판이 발매되면서 기존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것은 그냥 없어지는 맞아요. 상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아르미안의 내 딸들이나 뭐 별빛 속에나 중간중간 재발매도 됐었고 별빛 속에 같은 경우에도 뭐 다시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북으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이북으로도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그 아르미안의 내 딸들이라던가 뭐 별빛 속이라던가 이제 와, 요런 너무 명작이고 이런 명작들을 저도 이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사실 한국 만화 시장이 웹툰으로 넘어가면서 이 만화 잡지 시절에 활동하셨던 분들을 거의 이제 네. 만나기가 사실 너무 힘들어져서 어렵죠. 너무 네. 아쉬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활동을 계속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또 계시더라고요. 뭐 강경옥 님도 연재하시고 신일숙 님도 카카오 페이지에서 뭐 새로 연재하시고 하지만 그때 활동했던 또 수많은 분들이 뭐 전부 예전만큼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으시니까 맞아요. 조금 아쉽긴 해요. 이게 그 칠판 만화 형태로 그리는 거랑 웹툰으로 그리는 거랑 연출이나 이런 게 완전 달라지기 완전 때문에 다르죠. 컬러로 가기도 하고 그 옛날에 저 잠깐 문화생 하던 시 문화생을 하셨다고요? 문화생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어시로 잠깐 정말요?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미술 전공이시잖아요. 예, 제가 일단 전공이 미술이라 네네네. 예, 동양화를 전공을 했는데 일단 먹칠에 능합니다. 어. 예, 그때 당시 먹칠이라는 게 있었죠. 먹으로 다 네네. 그렸잖아요. 네네네. 그렸잖아요. 펜촉 막 펜- 이용해서. 그 왜 스크린톤도 예, 그렸잖아. 맞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돌돌이 돌돌이에요. 맞아. 맞습니다. 돌돌입니다. 지금 여기서 막 흥분을 했는데, 예, 돌돌이가 사실 스크린톤으로 막 그때 당시에 또 이렇게 뭐 90년대 뭐 이런 중반 요럴 때까지만 해도 스크린톤으로 돌돌이를 구매하기가 되게 또 많이 비쌌던 것 같아요. 스크린톤 델리타 거 뭐 이런 거 2,000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한 장에. 너무 비쌌어요. 그 또 이렇게 만화를 또 그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풍족한 생활이 아니셨기 때문에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작화 이런 거 할 때 네. 강경옥 선생님이었나? 그 별빛 속에 이렇게 하면 우주를 딱 하는데 이렇게 먹칠 다 해놓고서는 이렇게 뿌리는 별을 뿌리는 거지. 맞아요. 네네네. 화이트로 뿌리는 거. 그거도 이제 있습니다. 그 화이트를 이렇게 붓에 약간 농도가 약간 그치, 약간 묽게. 묽게 해가지고 붓을 쥐고서 붓 위를 통통통통 칩니다. 그러면은 화이트가 팍팍팍팍팍 하고 별처럼 뿌려지게 되거든요. 마치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만화가 분들이 정말 힘들게 작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뭐 작품이나 이런 네. 거 좋은 거에 비해서 뭐 큰 돈을 버신다거나 네. 뭐 큰 명성을 얻는다거나 이런 게 사실 없었단 네. 말이죠. 근데 정말 시대가 변했다는 걸 느끼는 게 이제는 웹툰 시대로 넘어가면서 네. 웹툰이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쉽게 모바일 폰으로 웹툰을 보다 보니까 네. 이제는 인지도도 정말 높아지고 만화가라는 직업 그럼요. 자체가 네, TV에도 네. 막 정말 그쵸, 자연스럽게 소개가 나오고 되고, 네. 정말 큰 돈도 벌 수 있는 직업이 돼서 저는 네네.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만화가라는 직업이 굉장히 이 예술의 혼과 어떻게 보면 영화를 혼자서 다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배우도 해야 돼, 연출도 네, 해야 돼, 뭘 그렇습니다. 다 하는 거잖아요, 혼자서. 네. 최종 그 종합 네. 예술이에요, 종합 예술. 그래서 저는 네. 이 큰 돈을 벌 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네. 네, 제가 이제 그 90년대 중반 정도가 제가 이제 그 대학교에 막 이제 입학을 했었을 때인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국내에 애니메이션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가 한 2군데 정도밖에 없었어요. 개원예술조형이랑 세종 딱 2군데.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를 들어갔더니 당연히 저는 만화 동아리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었던 거예요. 제가 들어감과 동시에 이제 2학년에 그 서양학과 선배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수회화 쪽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으셨어요. 그쵸. 그때만 네. 해도 뭐 만화를 한다는 게 그쵸. 대중적인 일이 아니니까 모르시는 또 어르신들은 네네네. 안 좋게 볼 수 있죠.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이거는 헛짓거리 한다. 그쵸.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술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했는데 그나마 이제 깨이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쵸. 아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이제 대세가 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너 근데 순수 회화로 들어와가지고 동양화 전공하고 있는데 만화를 왜 그리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제 그림이나 이런 데 영향이 갈까봐. 네. 그런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혼란이 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닥터쿠를 진행하고 계시는 걸 보니 정도를 제대로 걸어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혼란과 유혹이 있으셨지만 뿌리치시고 그럼요, 제대로 된 덕의 길로 네네 들어오셨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때 막 제 전공이 동양하다 보니까 먹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고 이제 네. 아니 먹부심 있어, 먹부심 다른 맛인 다른 말이지만 그래서 그 만화가 이제 언니들이 항상 너 여기 먹칠 좀 해봐라 이러면 네 언니 이러면서 먹칠하고 이제 지우개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거의 그런 기법을 안 쓰는데 전묘화 뭔가 이렇게 몽환적인 분위기 나타낼 때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물방울처럼 노가다예요, 노가다. 맞아.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컴퓨터를 그리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손으로 다 그렸잖아요. 아니 그 펜촉 펜에 그치, 잉크를 찍어 맞아. 펜에 잉크를 찍어 G펜. 저 문방구에서 막 사서 그리고 했는데. G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방구에서 정말 사가지고 이렇게 옛날엔 만화용지도 있었어. 만화용지 있었어요. 만화용지 저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랑은 정말 뭐 기법도 많이 다르고 연출이나 이런 게 맞아요. 너무 많이 달라요. 많이 바뀌었죠. 그런 시절에 그렸던 분들이어서 데생이라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세밀하고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작가분 중 한 분이 김은희 작가님이라고. 소년별곡? 네네네. 그분이 첫 데뷔 등단을 했던 곳이 르네상스였고 르네상스 등용문이었어. 네네 맞아요. 그래서 날개 달아주기라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데뷔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서양화를 전공을 하셔가지고 그분 작품 중에 그 칸이라는 작품을 갖다 보면은 먹선과 이런 그 붓질한 흔적 있죠. 그런 맞아. 것들이 이 터치가 정말 예술이에요. 그래서 보고서 동양화 재질인데 생각해보니까 동양화 재질 그래서 좋아하셨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서양화 서양화 전공인데 동양화 재질인데.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쨌거나 같은 순수회화 영역이잖아요. 입시를 같은 걸 거쳤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동양화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서양학과를 가지 그랬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 뭔가 좀 다 다른 것 같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림들 자체가 특히 순정 만화 같은 경우는 눈에 이 별이 많이 박혀 있었잖아요. 눈에는 우주가 있었어 진짜. 눈에도 스크린톤을 쓰지. 눈에도 스크린톤 썼었죠. 눈을 강조한 어떤 그림체. 눈이 일단 얼굴의 3분의 2가 눈이었을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 그렇진 않지만. 뭐 약간 이은혜님 같은 경우는 약간 실사 느낌의 약간 그런 약간 각각의 작가님들마다 그림체 스타일들도 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개성이 있어지. 개성도 진짜 있고. 요즘 또 그 얘기하잖아요. 그림체가 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계영 작가 막 이런 분들 보면 진짜 독특한 그림으로 정말 시대를 풍미했잖아요. 맞아요. 청계영 작가님이 만화 동아리에 처음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만화 동아리가 아니었나? 동인지였나? 까였다고.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서 두문불칠하면서 그림을 그려갖고 데뷔를 하셨다. 근데 정말 시대의 흐름적으로 개성 있게 그림체가 빛을 보셨잖아요. 그쵸. 심지어 그 그림체로 CF도 있었던 거 아시죠? 풍선껌 그럼요. CF. 풍선껌 CF. 그것도 있잖아. 저 뭐야?
H.O.T 뮤직비디오. H.O.T 뮤직비디오도 청계영 있었고 작가님. 청계영 작가님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SM에서 좀 유일하게 블랙비트? 예, 유일하게 실패한 전 노래 좋아했거든요. 그 노래. 블랙비트 노래 이제 원수연 씨, 원수연 작가님 그림이 뮤직비디오에 들어갔어요. 뮤직비디오 나오죠. 네, 너무 SM이 옛날부터 이쪽 만화 이런 아하. 서브컬처에 관심이 많아. 너무 많았죠. 어. SM 자체도 원래 처음부터 약간 모토가 원소스 멀티 유즈기 때문에 하나의 소스로 인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해내자라는 게 이게 사업의 핵심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만화, 소설 이런 것, 게임 이런 것들이랑 다 콜라보를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어쨌든 이런 예전에 활발히 활동하셨던 작가님들이 네. 플랫폼을 옮겨서 디지털 작업을 좀 몇 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좀 작품 보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저 카야요. 신일스. 저 얼마 전에 저 얘기를 듣고서 봐야겠다.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안 봐서, 카카오 스토리 된다. 카카오 웹툰을 안 봐서. 카카오 페이지. 네. 우리 안 8화에 경이로운 소문 얘기하면서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이 얘기 한참 했거든. 그렇죠. 옛날 작가님들 얘기. 네네. 옛날 작가님 얘기 엄청 했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시대가 명작이긴 한데 유행이 있긴 하니까 컨텐츠도. 맞아요. 어쨌든 좀 달라지는 스타일들이 게- 달라져서 아마 네. 팬분들도 약간 양분돼서 어떤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것들을 더 그죠. 선호하는 사람 혹은 맞아요. 옛날 것이지만 어쨌든 네. 지금 시대에 약간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네. 작품들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이렇게 음. 나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만화책을 사면은 옛날 만화책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음. 얼마 전에 웹툰을 종이책으로 낸 걸 샀는데 네. 일단 컬러라는 데 놀랐고. 아, 그쵸. 네. 요즘은 다 컬러죠. 요즘 다 컬러죠. 종이질도 너무 좋아졌죠. 네. 그리고 한정판 같은 것도 음. 많이 내고. 그쵸. 그래가지고 단행본이 웹툰 단행본을 살 때 편집 실력이 굉장히 좋은 네, 출판사에서 해야 돼. 안 아. 그러면 읽기 너무 힘들어. 왜냐면 요즘은 다 그 스크롤 내리는 거에 어. 맞춰서 작업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면 편집하는 능력이 있는 음. 출판사에서 해야지. 안 그러면 예전에 네이버 초창기 웹툰 단행본들은 엄청 안 읽히는 거야, 책이. 이게 뭐. 또 그 그런 종이책을 게 경험한 있네요. 편집자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가독성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그쵸. 저는 그 프린세스라는 작품 혹시 아시나요? 너무 네. 좋아요. 네, 정말 한수원님. 순정만화의 네. 어떤 대서사시를 그쵸.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뒷내용이 이제 발간이 안 되고 있다가 네이버에서 연재를 새로 시작하셨었거든요. 와우. 그 뒷얘기까지. 네네. 초반 거 다시 재연재하시면서 와우. 뒷얘기까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하셨는데 너무 안타깝게 이제 작가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뒷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다 안 되고 지금은 정말요? 중단된 것처럼 이제 완결이 된 상태인데 이제 그때도 모바일 그런 스크롤 내리는 형식으로는 아니고 그 예전 우리가 보던 종이책 형식을 스캔해서 업하는 것처럼 네네. 이제 시스템이 되어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작품이 이제 컬러가 아니고 옛날 느낌의 어떤 그림체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걸 막 놀라는 댓글들이 막 있는 거예요. 아. 아니 이 작품은 뭐지라는 어떤. 아, 진짜요? 네, 요즘 웹툰들만 보던 사람들은 놀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 근데 그 네. 프린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 드레스 의상하고 그때 한참 난리가 났었던 게 뭐냐면 한승원 작가님의 그 배경 프린세스 배경맨 따로 두고 계셨던 시절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한승원 작가님의 그 배경 하시는 배경 담당 어시스트분 이분 누구시냐 굉장히 화제였어요. 예, 너무 그리기 힘든데 그거 정말 일일이 자를 대고 어떻게 그렇게 다 그려가지고 그치. 요즘은 네. 스케치업 있으니까 그쵸. 여기도 저기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활용이 가능한데 그때는 다 그려야 돼. 모든 다 그려야 장면. 돼. 모든 장면 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댓글들을 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놀라는 댓글들도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상상도 못 할 것 같은데. 뒷얘기가 너무 궁금해요. 빨리 작가님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좀 그쵸. 뒤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재출간됐으면 좋겠다는 작품들 있으세요? 저는 아라크노와 김혜린 작가님 너무 좋아. 완결이 안 됐던 것 같아. 아, 완결 안 됐다고요? 근데 완결이 본 기억이 없는데? 완결 되지 않았나? 몰라. 그거 보고 싶은. 문득. 저 테르미도르. 테르미도르는 르네상스에서 연재했던 그쵸. 거지. 그건 너무 어려웠어 당시에. 근데 그걸로 세계사 공부했습니다. 네. 그치. 저는 퍼플아트.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퍼플아트 좋아요. 중단됐잖아요. 잠깐. 퍼플아트. 퍼플아트 그런데 배우지 강경호 선생님의
블로그 보면은 이건 다시 연재할 생각이 없다고 딱 맞아. 박으셨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미르 2권에서 끝나서 안 나오는. 나도 미르. 아쉽네. 미르가 근데 너무 어려워서 나는. 미르 창간호 사무소. 미르 약간 샀거든요. 성인 취향의 순정 잡지였어 그 당시. 나 르네상스의 독자 저거 그림 2번 실렸어. 그림도 그리셨어요? 보고 싶다. 근데 그러니까.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 다 한 번씩 그렸던 그치. 것 같아요. 엽서에 막 그려서 응모하고 이랬잖아요. 저도 게임 잡지 같은데 그림 그려서 보냈어요. 게임 잡지, 나 게임 잡지들. 게임 잡지 추억이다. 게임 추억이네. 라인. 그치. 게임 챔프. 게임 나 게임 챔프. 챔프. 게임이야. 게임 월드. 많았어요 게임 월드. 당시. 네, 많았었죠. 90년대에 진짜 그런 거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만화 잡지도 있고 게임 잡지도 있고.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정혜 선생님의 11대 전기가 제발 끝나서. 그치. 그것도 없지. 엔딩. 그거를 안 나와가지고 울면서 막. 나 오늘 그래서 만화 미완 작품들이 많네요. 네. 3040 붐에 편승을 해도 잘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북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맞아. 나 오늘 우리 만화 동아리 친구들 단톡방에서 누가 람마를 너무 보고 싶다고. 람마를 읽었으면 좋겠다고. 람마 다시 완전판 지금 나오지 나오던데? 않았어요. 그럼 그걸 사고 싶다는 얘기인가 네, 보다. 다시 나왔습니다. 사고 싶은데 네. 자식한테 보여줘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근데 얘기를 저는 했었어. 아주 어릴 때 보고 컸잖아요. 그때랑 또 다르죠. 그때는 좀 다르지 않나? 어. 뭐 제가 여기 거기서- 빠지면 여자가 되고 여기 빠지면 뭐 남자. 그러니까 단순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같은 것도 너무 그치. 심하고. 가슴 노출도 되게 많은데 얘가 람마가 여자가 됐을 때는 되게 뭐라 그러지? 그 여성성을 매우 이용해 먹는 막 그런 장면도 많고, 그러니까 기억이 명확하게 나진 않는데 재밌었던 기억은 나는데 이게 애한테 보여줘도 괜찮은 작품연지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그렇죠. 것들을 고려하면 조금 어렵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 너무 보고 이 시대 싶다고. 감성에 맞춰서 리메이크하면 또 그런 재미가 없을 거고. 그쵸. 그치, 그게 재미 요소였으니까 그거는. 우리는 재밌게 볼 수 있지. 람마 혹시 내용 잘 기억나세요? 전 다 기억나요.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 난 스케이트. 저도 다 스케이트 기억 안 나. 좋아합니다. 역시. 너무 귀여웠어요. 그 망치 들고 있는 그 여자 캐릭터도 기억나고 샬롯. 그 흑돼지를 이름 붙여서. 근데 그거는 저는 아기 꽃돼지. 더빙판이 진짜 더빙이 잘 됐거든요. 더빙판으로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 정미숙 우리 선배님이 그 캐릭터 연기를 너무 맛깔나게 해주셔서. 네. 근데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네. 아르미안의 내 딸들 펀딩은 뭔가요? 제가 이 작품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어떤 펀딩을 네, 저희 살로벨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내고 싶은데 출판사에서 요즘 펀딩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요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 찍는다기보다는 이게 옛날 거고 하니까는 그 수요를 가늠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만드는데 재발간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그 정도 수요는 있어야지 우리가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 100명은 사야지 우리가 이거를 찍겠다라고 해서 펀딩을 올리면은 그걸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금액을 지불을 이제 펀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원래 목표 금액이 뭐 1,000만 원이었다. 근데 지금 아르미안 같은 경우는 1억을 넘은 거죠. 만화책 제출관에 대한 펀딩이었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만큼 수요가 있었다라는 뉴스인 거죠. 아르미안의 내 딸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발매가 계속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네. 펀딩이 굉장히 잘 됐네요. 최근 아무래도 종이가 열화가 되니까 저는 그 르네상스 시절에 나왔던 단행본은 지금 아까워서 펴지도 못하거든요. 저 테르미돌이 있어요. 단행본 있어요. 나도 있어. 근데 펴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이 두 분의 집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두 번째 소식에 관련된 이슈를 조금 넘어가 볼까요? 저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혹시 세일러문 그 OST 액세서리 콜라보 사셨어요? 2021년 그러니까 올해 1월에 OST에서 콜라보 액세서리 냈거든요. 굉장히 예쁘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액세서리 브랜드에서 요즘 굉장히 열풍입니다. OST, 클로 등에서 이제 카드캡터 체리, 세일러문, 그리고 웨딩 피치, 네티까지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개중 잘 어떻게 디자인과 덕심을 또 알고서 잘 내주시는 또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제 사실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저는 못해요. 착용을 못하기 때문에 큰 관심은 없는데 제가 왜 자꾸 그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거기서 약간 완구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네. 이 완구가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현재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완구 형식의 무언가를 내줘요. 아하. 이제 얼마 이상 구매하면 네네. 완구 모형으로 된 케이스를 준다든지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덕들 사이에서는 구매를 굉장히 열렬히 하고 있죠. 이것도 거의 3040들 겨냥을 한 걸까요? 네, 그쵸. 네. 이것도 3040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굿즈를 갖다 구매를 할 만한 능력들이 다들 되시니까. 그렇죠. 네, 약간 추억에 젖어가지고 이제 그 뉴트로적인 이 흐름을 타고서 예, 본인이 이제 소장하려는 그런 욕구를 갖다가 노린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3040이면은 남자들이랑 다름없이 못할 것 같긴 한데. 그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되게 애기들 것 같잖아. 아, 진짜? 그래서 뭐 키링만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취향에 따라서 좀 실제로 갈리는 것 착용은 같아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패션링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애초에 디자인을 네. 너무 그렇게 화려하게 안 뽑는 디자인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뭐 취향에 맞게끔 다양하게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춰서 뭔가 새롭게 이렇게 재디자인된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아예 약혼 반지, 포켓몬 약혼 반지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 세일러문도 사실은 처음에는 일본 액세서리 브랜드나 여러 웨딩 업체들에서 굉장히 액세서리 많이 냈었는데 예뻐요. 뭐 안나수이랑도 콜라보하고 근데 전부 다 고가였어요. 그래서 구매하기가 선뜻 못하는 정도의 금액대였는데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OST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들이 그렇게 고가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가볍게 구매하기 좋아서 그런 점들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나수이 콜라보 할 때 친구가 뭐 갖고 싶다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진짜 순식간에 품절돼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인기가 네. 좋아서 계속 지금까지도 콜라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일러문 팬들도 다 이제 3040 막 그렇게 되니까.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지금 인기 있는 만화 주술회전 표절 논란에 이어서 이제 우익 논란까지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살로벨님. 주술회전이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네.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이래저래 말이 나오는데 네. 사실 그 이토준지 같은 경우는 저도 봤는데 비교 컷을 봤는데 엄청 똑같더라고요. 진짜 보고 그린 것처럼 뭐 오마주라고 얘기하는 것도 봤는데 네네. 이거를 미리 밝히지 않으면 늘 그렇지만 오마주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이토준지가 직접 좋아요 눌렀다면서요? 이를 비교를 했던 글에 이걸 비교했던 글에 이토준지가 직접 좋아요를 눌렀다고. 여러 작가들한테서 조금씩 그랬던 것 같아요. 헌터헌터랑 네. 도쿄도림 주술고등학교 세계관. 사실 다 뭐 비슷비슷한 느낌의 분위기의 작품들에서 좀 차용을 한 느낌이 참고를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그 표절 시비 자체는 그렇게 막 확대가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우익 논란은 사실 좀 충격적이긴 하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그 카미가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국주의를 표방하던 1940년대의 그런 느낌인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만화에다가 표현을 갖다가 할 만한 것이었는지부터. 아무튼 일본 사람들의 네. 그 약간 덧없는 머시기 그리고 나라를 위해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사람들의 무신경함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그냥 설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그쵸. 있다는 건데 그냥 우리는 클리셰 요소? 감동 코드 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제대로 그런 역사 의식이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문에 아마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줄은 당연히 생각을 못 못했을 것 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애초에 잘못된 거죠. 그런 네네.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반성과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될 텐데 뭐 어쨌든 없다는 거는 저희가 모두 다 알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서 일본 분들도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 그쵸. 없는 사람도 많고 네. 하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터지지 않았나. 이걸 갖다 보고 있는 그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라던가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그래서 악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보고서 영향을 받아서 이게 굉장히 미화처럼 번져질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게 크잖아요. 이제 네티즌들도 이제 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네. 이런 게 한 건이 아니잖아요, 사실. 정말. 우익 논란이 네. 끊임없이 있는데 그거를 겪을 때마다 느끼는 그네들도 거에서, 맞아요. 붕괴를 하거든요. 어떤 쪽으로 붕괴를 하냐면은 저도 친구랑 한번 의가상할 뻔했는데
이제 여성향 쪽에서 A3라는 작품이 이제 앙사블 스타즈도 네네. 그 비슷한 게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하던 시기에 자기네들은 이제 자기네가 잘 나가던 시기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그쵸.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그 시대의 배경을 갖다가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꺼리낌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이나 중국이 들고 일어나면은 니네 하라고 만든 작품 아니다. 일본계 하지 말라. 그럼 좋아하지 마 이거네요. 그러니까 보지 마 이거네. 주술회전도 똑같아요. 주술회전도 지금 논란이 되니까는 주술회전 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보면 되지 왜 그러냐. 근데 사실 이게 안 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쵸. 얘네들 요즘은 또 내정 간섭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쵸. 내정 간섭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긴 그거를 하죠. 네. 저도 친구랑 이렇게 싸우다가 그러니까 싸운 거 아니고 처음엔 말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막 흥분을 하니까 이렇게 막 네. 몰아붙이다 보니까는 걔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지니까 내가 바보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종결이 됐거든. 이제 의의가 상했어 사실 좀. 근데 진짜로 바본 것 같아요. 맞아요. 역사의식에 있어서는. 그쵸. 그거를 나라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 같고. 그죠. 팩트를 알려줘야 되는데 팩트를 자꾸 덮으려고 하고 네. 사실은 정말 그쵸. 뭐 미화시키는 부분도 네. 있고 피해자의 어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피해를 본 거는 그쵸. 너네 조상인데 왜 너희들이 난리를 치냐. 아, 그런 그것도 식으로 있잖아. 하고 있잖아. 우리 있지. 뭐지 최근에 히로아카 같은 경우도 나이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마루타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잖아. 그게 우리나라도 논란이 되고 중국에서도 논란이 되는데 네. 중국은 아쉬운 거야, 지들이. 그러니까 중국에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사과를 안 했어. 시장이 그만큼 중국만큼 크지 않고. 그러니까는 네. 걔네도 그걸 하니까. 봐가면서 그런다는 것 자체도 사과를 해도 사과는 그냥 정말 경제적인 그걸 위한 사과인 거지 진심이 담겼다고 잘못한 건 보이지가 아니지, 않는 거야. 자기들은. 논란이 된 걸 한국에서 논란이 된 것도 알고 있는데 얘는 무시해도 되고 노노제팬처럼. 얘들은 맨날 시끄러우니까 어. 이런 것쯤은 무시해도 돼라는 게 별로 있겠죠. 뭐 큰 시장도 아니고. 네. 때문에. 그건 있었는데 중국에서 히로아카를 그냥 내려버렸대더라.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칼같이 잘랐다고 하더라고. 그 혹시 이게 우익 논란이 좀 거셌던 작품들이 몇 개가 있지 않을까요? 잠깐 근데 우익이라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스탠스라서 우익 논란이라 하는 건 좀 그렇고 뭐 제국주의 미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슈를 하나하나 분해를 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작가들이. 네. 작가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작가들은 거니까. 아무 그러니까 생각이 우익 없어서. 논란이라 하면은 문제가 희석된다고요. 아 근데 작가들이 또 아무 생각이 없는 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우리는 모르니까. 모르는 거네요. 결국에. 그 사람이 의도를 한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정치적 입장을 밝힌 사람의 경우에는 우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실제적으로 작품 내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제국주의잖아요. 근데 진격의 거인이라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제국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작가가 우익 발언을 그거는 해서 작가가 우익 발언 에센스 발언. 뭐 카미카제 문제다 하면 그건 제국주의 미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어쨌거나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다 이렇게 뚱쳐서 우익 논란이라 말하니까 그냥 뭉뚱그려져서 그 그냥 한 울타리에 이렇게 가둬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요즘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큰 건 제국주의거든요. 네. 혹시 요런 작품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아 사실 이런 IP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큰 폭탄 같은 거라고 멀쩡해 보였던 것도 다 그런 요소들이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작가가 갑자기 이상한 발언을 막 할 수도 있고. 그쵸. 네, 우리 그 사다모토 아저씨가 그런 말 할지 누가 알았어. 진짜.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작품을 검토하거나 이럴 때 네. 제일 먼저 보는 게 우익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위키 같은 데도 그런 게 있으면 되게 민감하게 다 적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를 드러내놓고 하면은 애초에 이렇게 안 갖고 들어오는데 갖고 들어왔는데 논란이 뒤늦게 터지면은 이제 주술회전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는 연재 거죠. 중에 뭔가 터지거나. 히로아카처럼. 수입 배급사들은 조금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네. 요즘엔 그래도 계약서 중에 그러니까 꼭 우리 이런 수입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전방위로 작가 계약서에 이제 작가의 언행에 대한 네네. 계약을 명기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성폭행이라든가 뭐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계약을 명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점점 힘들어지네. 해외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운 빠지는 일이고. 맞아요. 참 그래요. 저는 솔직히 저 오가타 메구미상 너무 좋아했거든요. 울지 말아요. 아 진짜 트위터를 처음에 팔로우했다 끊었어요. 너무 울지 말아요, 알고 싶지 않은 새끼끼리 너무 많이 갖고 너무 슬퍼요. 한국을 너무 미워하셔.
아니 애니메이션 만화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맘 편하게 못 보다니. 맞아. 좀 맘 편하게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맘 편하게 못 보는 것도 참 맞아. 슬픈. 그렇다고 막 이런 거 같아요. 그냥 저희가 넘어가기에도 그쵸. 사실은 양심상 아니 이게, 넘어가면 안 되죠.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영원, 뭐 덮어놓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 되는 그럴 것도 수가 아닌 게. 없으니까. 솔직히 샤이닝 니키 같은 경우도 동국공정 해놓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쵸. 정말.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안 하지만 그 한복 지낼 거라는 걸로 온 세계에다가 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안 한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안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영향력을 계속 미칠 건데. 정적인 걸로 번질 수 그쵸. 있고 잘못된 정보로 정말 더 퍼질 수 있고 하니까 그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데 뭔가 어떻게 막 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그쵸. 기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고 이제 지적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주술회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히로아카도 그렇고 팬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그들이 보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돼. 보는 것 자체는 뭐 개인의 자유니까 어쩔 수 그쵸. 없는데 그거를 정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 알고 보니까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덕후는 어쨌든 영업을 하고 싶잖아. 자기가 공감하고 싶고. 사실 이제 히로아카도 문제 됐을 때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 카페를 했는데 전 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매우 흥했더라고 또. 그래서 참 씁쓸하죠. 그거랑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방면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들 다 다르시니까 강요할 수는 없는데 좀 안타깝죠. 어쨌든 저희가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세 번째랑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세 번째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귀멸의 칼날 특집이 있었잖아요. 네, 귀멸의 칼날 특집 편에서 아주 정말 들어주세요. 미친 듯이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4D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대감들을 다들 안고 열변을 토해주셨는데, 네. 그 귀멸의 칼날 편. 네.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귀중한 레어 정보들이 정말 있습니다. 레어 정보들이 있습니다. 공식 오피셜 애니맥스의 오피셜 정보.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카도카와 주식을 샀다고요. 예, 최대 주주 정말 너무 등급. 놀라워요. 저는 여기서 약간 국뽕 느껴도 좋습니까? 국뽕 느껴도 괜찮습니까? 네. 간만에 흐뭇한. 카카오 좀 위대해 보이죠? 너무 위대해 보여요. 저 지금 약간 덕후적 시점으로 보면 너무나 굉장해 보이는 맞습니다. 그 순간. 네. 왜냐하면은 카도카와가 그냥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카카오가 사실은 문화 컬처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엔터사부터 해가지고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엔터 사업 안에 다 들어가겠죠. 엔터 사업을 갖다 좀 더 확장시킬 그런 계산이 되게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돌 키우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점점 다방면으로 네네. 커지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업계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노란 피냐, 초록 피냐. 네이버냐, 카카오냐. 왜냐면은 투자를 안 한 데가 없어. 그쵸. 다들 이제 합병을 갖다가 엄청나게 해서 이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다들. 네. 네. 좀 기대도 커요. 네. 둘 다. 그럼요. 그렇죠. 노란색, 초록색. 둘 다 너무나 이게 열일하고 있고 덕후들 입장에서는 또 열일해주니까 네네. 고마운 부분도 있고 또 더 재밌게 소비할 만한 컨텐츠들을 많이 이렇게 뭐 가지고 오기도 하고 네네.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니까 네. 좋고 또 성우 입장에서는 그쵸. 이 둘 다 오디오 콘텐츠에 또 힘을 많이 쏟고 계세요. 카카오 쪽도 그렇고 네이버 쪽도 그렇고 또 성우들이 일할 자리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네. 첫 뉴스.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네. 닥터쿠의 합류를 딱 꽝 박은 것 같아서 네. 너무나 기쁘고요. 네. 네, 다음 소식도 더욱 알차고 네, 재밌는 네. 소식들로 네. 꾸려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네. 지속적인 네. 활발한 활동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그 청취자 참여 코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청취자 참여 코너를
좀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네, 음. 저희 또 닥터쿠 트위터도 오픈이 되었습니다. 와. SNS도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검색어에 닥터쿠 네, 쳐주시면은 이제 트위터에 뿅 하고 나오니까 네 그거 많이 이제 구독과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리트윗 많이 해주시고요.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SNS로 네 질문 주시거나 이러셔도 됩니다. 네, 앞으로 저희 좀 더욱더 발전하는 닥터쿠 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기술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 안녕.